자, 역대 최고의 레프트백 AC 밀란 전성기와 암흑기를 모두 경험한 산 역사로 들어올린 우승컵 횟수만 26번. 이탈리아 리그 최다 출장, 밀란의 영원한 3번. 위대한 캡틴, 위대한 선수, 위대한 남자, 파올로 말디니입니다. 1968년 6월 26일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북부의 밀라노에서 태어난 파올로 말디니.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 유명한 수비수이자 감독인 체사레 말디니였죠. 따라서 아들 파올로 말디니의 축구 재능은 어느 정도 타고난 것이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디니는 챔피언스 리그를 제패한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10살 때 무렵 AC 밀란의 유스팀인 밀란 프리마베라에 들어가 아버지를 쏙 닮은 실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말디니는 어린 시절 아버지 덕이라는 소리, 아버지와 비교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실력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연습에 연습을 거듭합니다. 그렇게 수비 거장의 전설은 시작이 되었죠. 한편 1980년대 AC 밀란은 쇠락한 명문이었습니다. 5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우승컵을 수집한 명문 구단이었지만 재정 문제, 구단 내부 문제, 스캔들이 겹치면서 1981년 승부 조작으로 세리에 B로 강등되는 수모까지 겪게 됩니다. 구단의 재정 상황이 극단적으로 안 좋아져 파산 직전까지 갔던 것이 말디니의 입단시기 상황이었습니다. 말디니는 밀란의 유스 시스템에서 차근차근 성장해 16살 때 처음으로 프로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1985년 1월 20일 우디네세와의 원정 경기였는데 후반 교체 투입으로 처음 프로 무대를 밟게 됩니다. 교체 투입을 하던 말디니에게 닐스 리드홀른 감독은 어느 자리에서 뛰고 싶냐고 물었고 16살의 말디니는 어떤 식으로든 좋으니 뛰고만 싶다며 호기롭게 말합니다. 그리고 첫 데뷔전 오른쪽 풀백으로 활약을 했죠. 데뷔 이후 다음 해인 1985-86 시즌 더욱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며 팀의 주전 선수로 도약을 합니다. 당시 오른쪽 풀백에는 마우로 타소티가 있었기 때문에 왼쪽 풀백을 맡아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팀의 왼쪽 풀백이 된 이상 왼발을 능숙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고 이때부터 왼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 왼발까지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됩니다. 리그 27경기와 코파 이탈리아나 6경기 등 총 40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17살의 천재 유망주는 이름을 드높였고 아버지 체사레 말디니가 이끄는 이탈리아 21세 이하 팀에서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AC 밀란은 1985년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언론 재벌인 베를루스코니가 밀란의 새로운 구단주가 되었고 이는 밀란이 침체기를 벗어나 황금기를 맞이한 큰 요인이 되었죠. 그리고 공격적인 영입을 통해서 반바스텐 루드굴리트를 영입하며 우승을 향한 야심찬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감독 아레고 사키가 부임하면서 밀란의 수비 축구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1988년 18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세리에 A 우승컵을 거머쥔 말디니. 커리어 첫 우승을 이룬 그는 1988년 3월 유고슬라비아와의 경기에서 첫 A매치 데뷔를 했고 그해 유로 88까지 출전하기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2차전 스페인전에서 미첼을 완전히 틀어막으면서 유럽 전역에 슈퍼 유망주가 등장했음을 알립니다. 이탈리아는 대회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어린 말디니는 대회 베스트 11에 선정이 됩니다. 1988-89 시즌 밀란은 미드필더 안젤로티와 네덜란드의 레이카르트를 영입하며 오렌지 삼총사를 모두 영입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트를 꺾고 20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을 가져오게 이릅니다. 다음 해인 1990년에도 UEFA 슈퍼컵, 피파 클럽 월드컵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2연패까지 성공을 하면서 도합 5개의 트로피를 2년 동안 싹쓸이했죠. 물론 반바스텐, 루드굴리트, 레이카르트, 오렌지 삼총사의 힘이 컸지만 무엇보다 다소티, 코스타쿠르타, 바레시, 말디니로 이어지는 이른바 철의 포백의 역할이 엄청났습니다. 그중 말디니는 2년 동안 총 87경기에 나서며 부동의 주전임을 증명을 했죠. 그리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 말디니는 처음으로 월드컵에 출전을 합니다. 통산 4번째 우승을 노린 이탈리아의 왼쪽 수비수로 위치했고 바레시, 베르고미, 쉐레아로 이루어진 수비진은 완벽한 빗장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4강전 아르헨티나전까지 무실점 행진을 계속했고 이는 지금까지 월드컵 최장 시간 무실점이라는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아르헨티나엔 마라도나가 있었고 카니자의 헤딩골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승부차기 끝에 말디니의 이탈리아는 패했고 말디니 축구 인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월드컵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1991년 말디니는 데뷔 이래 가장 많은 골인 4골을 터뜨렸으나 밀란은 4년 만에 우승컵을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1992년 새로운 감독 카펠로가 오면서 밀란은 대기록을 작성합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무려 58경기 무패라는 대기록이었죠.
1992-93 시즌 단 1실점만으로 챔피언스리그 전승을 하면서 결승에 진출하기도 했고 1993-94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또 진출합니다. 1994년 당시 결승전에는 코스타쿠르타, 바레시가 결승전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필리포 갈리가 나왔는데 바레시와 코스타쿠르타의 공백을 메웠고 밀란은 요한 크루이프 감독이 이끄는 바르셀로나를 격파하면서 우승을 차지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말디니는 이에 리그 우승, 챔스 무패 우승에 일조한 공로로 1994년 발롱도르 3위의 랭크가 되었죠. 1994년엔 이탈리아가 비록 월드컵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1990년 월드컵에 이어서 두 대회 모두 말디니가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밀란 제너레이션 1기가 딱 이때까지였는데 이 9년 동안 밀란은 리그 우승 5회, 챔스 우승 3회라는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1995년 리그 우승은 주벤투스로 넘어갔고 챔스 우승 타이틀은 아약스에게 넘겨주면서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굳건했던 오렌지 삼총사가 떠나갔던 터라 과도기를 겪었죠. 그러나 1996년 말디니는 총 30경기에 나서며 밀란의 리그 우승 복귀에 일조했고 28살의 말디니는 벌써 17번째 우승컵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말디니와 병원의 조합이라 불리던 바레시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주장 완장은 말디니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은 이때부터 1998년 프랑스 월드컵까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집니다. 유로 96 조별 예선 탈락의 충격, 1997년 프레 월드컵에서 3경기 7실점이라는 실망스러운 성적이 바로 그 증거였죠. 1998년 말디니는 아버지 체사레 말디니와 함께 프랑스 월드컵 주장으로 나서게 됩니다. 말디니, 네스타, 칸나바로 등 최고의 수비수들과 델피에로, 알베르티니, 인자기, 부폰 등 화려한 선수들이 즐비한 이탈리아 대표팀이었지만 승부차기의 악령은 그들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8강전 지단의 프랑스에게 승부차기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밀란도 이탈리아와 함께 침체기였습니다. 밀란의 전성기를 이끈 세대가 팀을 떠나거나 노쇠화가 심각했죠. 특히 바레시의 공백은 눈에 띄었습니다. 밀란은 리그 10위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고 밀란 감독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무려 4번이나 바뀌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자케로니가 지휘봉을 잡은 밀란이 리그 막판 7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면서 라치오를 제치고 기적적인 역전 우승을 이루어냅니다. 1999년 리그 우승에 한층 흥이 오른 밀란은 우크라이나에서 명성을 떨치던 세브첸코와 싸움소, 가투소를 영입했으나 아직 밀란은 세대교체의 시기에 있던 팀이었습니다. 리그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3위에 올라 2년 만에 다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합니다. 2000년 이탈리아는 칸나바로 네스타라는 걸출한 수비수와 베테랑 말디니를 주축으로 유로 우승에 도전을 합니다. 지금도 역대급 경기로 추앙받는 네덜란드와의 준결승은 압권이었습니다. 역대 가장 화려한 멤버라는 네덜란드의 공격 속에 이탈리아는 수비만 읽어내는데 골키퍼 톨드의 선방과 이탈리아의 극강의 수비력이 눈부신 한판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2년 전 패배를 당한 프랑스에게 다시 한번 또 패하면서 유로 2000 우승 타이틀을 눈앞에서 놓치게 됩니다. 한편 혼란 속에 있던 밀란은 2002년까지 계속해서 감독이 바뀌었고 5명이나 교체가 됩니다. 그 와중에 차근차근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조금씩 부활의 날개를 펼칩니다. 하지만 말디니 개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부상을 당해서 리그 절반밖에 소화하지 못했고 팀은 6위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2002 월드컵이 코앞에 놓인 상황이라 몸도 덜 만들어진 상태에서 참가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16강에 올랐지만 대한민국에게 일격을 당했고 말디니는 이 대회를 끝으로 대표팀 은퇴를 발표합니다. 126번이나 A매치에 나선 말디니의 이탈리아 국대 마지막 순간이었죠. 말디니는 경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못한 탓이다. 심판 판정을 따지기 전 우리가 득점을 했어야 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이젠 35살에 노장이 된 말디니였지만 2003년 안첼로티 감독의 취임, 네스타의 영입으로 AC 밀란은 다시 팀이 재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가투소, 피를로, 슈데로프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미드필더진 세르징요, 네스타, 말디니, 카프로 이어지는 찰벽 수비진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탈리아 팀끼리 맞붙은 최초의 결승전에서 유벤투스를 물리치고 말입니다. 밀란의 두 번째 전성기가 그렇게 또 시작이 됩니다. 2004년 밀란은 시즌 전체 단 2패만 기록했을 정도로 놀라웠고 말디니는 수비 중심축으로 네스타와 짝을 맞춰 경기당 0.64골에 불과한 짠물 수비를 보여줍니다. 30대 중반의 측면 수비수로는 발이 느려졌다고 지적받은 말디니가 중앙 수비수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리그 우승과 별개로 안타깝게도 챔스에선 8강전 데포르티보에게 1차전에서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두었지만 원정에서 그만 4골을 얻어맞는 바람에 역대급 이변이 연출되면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2004-2005 시즌 말디니와 AC 밀란은 다시 한번 챔스 우승에 도전을 했고 맨유 인터밀란은 16강과 8강에서 연이어 무너뜨립니다. 4강전
히딩크가 이끌던 아인토벤을 만나서 AC 밀란은 박지성에게 선제골을 얻어맞았지만 경기 종료 직전 암브로시니의 골로 극적으로 결승에 오릅니다. 2005년 리버풀과 AC 밀란의 경기는 그 유명한 이스탄불에서 벌어진 명경기로 리버풀이 3골 차를 뒤집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2006년 이제 어느덧 38살에 접어든 말디니는 선발 출장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밀란은 승부 조작에 연루되어서 승점이 삭감된 8위로 2006-2007 시즌을 맞이하게 되죠. 세브첸코가 첼시로 이적을 하면서 밀란은 주포가 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카카가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을 했고 쾌속 질주하면서 AC 밀란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릅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인자기가 2골을 터뜨리면서 밀란은 승리를 거두었고 말디니는 5번째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2008년 이미 말디니의 몸은 몇 년 전부터 주전 자원이 아닌 후보였지만 네스타와 칼라제의 부상, 보네라의 부진으로 인해서 주전 선수로 경기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는 파발리와 중앙 센터백을 구성했고 이는 성공을 거두며 리그 2위까지 올라 1위였던 인터밀란을 추격합니다. 당초 1년 전 은퇴를 하려고 했던 말디니는 2008-2009 시즌 리그에서 무려 30경기에 출장을 합니다. 2009년 5월 31일 피오렌티나와의 원정 경기를 끝으로 24년간 정들었던 그라운드를 떠났죠. 마라도나부터 리오넬 메시까지 모두 상대해본 선수로 퍼거슨이 그토록 원하던 수비수였고 단 한 팀에서 뛴 원클럽맨이었습니다. 우아한 양발 태클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 그리고 주장으로서의 리더십과 타이 모범이 될 만한 근면 성실함까지 현역 시절 단 2번의 퇴장밖에 당하지 않은 그라운드의 신사로 비록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스피드, 체력 저하가 있었지만 41살의 나이로 은퇴할 때까지 그의 클래스는 모든 수비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월드 클래스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